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플러그인과 애드온 생태계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새로운 MCP든, 새로운 클라이든, 새로운 스킬이든, 새로운 프레임워크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쓸모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죠. 생산성을 높이려면 실제로 뭘 써야 할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추천하는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 및 크리 도구 탑1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진정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는 도구들입니다. 10가지 도구 모두에 대해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도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고 몇 개는 이미 깊이 있는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지만 적어도 몇 개는 처음 접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하나의 새로운 도구를 여러분의 스택에 추가하신다면 이 영상이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도구는 소퍼베이스 MCP 서버입니다. 소퍼베이스 MCP 서버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이고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소퍼베이스는 이 2가지를 모두 처리해줄 수 있고 매우 넉넉한 무료 티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내고도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퍼베이스의 좋은 점은 오픈소스 도구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퍼베이스는 그걸 감싸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래퍼일 뿐이고 인증과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 전체를 셀프 호스팅하고 로컬에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MCP 설치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딱 한 줄의 코드면 됩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클로드 코드 문서의 MCP 섹션에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언급했었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기본적인 포스트그로스컬 데이터베이스든 레드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든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하나요? 프로필을 만들어야 하나요? 데이터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바로 소퍼베이스의 완벽한 사용 사례입니다. 클로드 코드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려면 다른 MCP와 마찬가지로 설치 명령어를 실행한 후 MCP를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섹션 아래에 소퍼베이스 MCP가 나타날 겁니다. 처음에는 인증이 필요한데 소퍼베이스에 들어가서 에펙 키를 받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클로드 코드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줄 겁니다. 연결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더 이상 소퍼베이스에 들어가서 SQL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말 좋죠. 잠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퍼베이스 MCP 서버는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는 대신 소퍼베이스 클라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이스, 왜 1분 반이나 MCP 서버 얘기를 해서 시간을 낭비한 거냐고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도 하루 종일 이런 도구들을 살펴보는 사람인데 아주 최근까지 소퍼베이스 MC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영상에서 저를 지적하는 이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소퍼베이스 클라이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소퍼베이스를 항상 사용하는 제가 말이죠. 카라이 도구가 일반적으로 MCP 도구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직업인 저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분야에 깊이 있는 사람도 자주 쓰는 도구조차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라이 대 MCP에 대한 논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개 도구 중에 MCP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상 MCP 대신 클라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MCP는 아시다시피 2024년에 나왔습니다. 엔스로픽이 만든 거잖아요? AI 어시스턴트를 데이터가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표준이었습니다. 소퍼베이스 같은 곳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2026년에는 AI 어시스턴트가 터미널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기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MCP보다 클라이를 더 좋아합니다. MCP는 기본적으로 클라이 도구가 하는 걸 흉내 내려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터미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클라이 버전과 MCP 버전이 둘 다 있을 때 클라이를 선택하세요. 클라이는 본질적으로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클라이의 사용 이유는 동일합니다. 인증,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도 거의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본입니다. 지금 소퍼베이스 문서를 보고 있는데 설치 방법은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드가 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소퍼베이스 클라이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의존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줄 겁니다. 이제 소퍼베이스 클라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MCP 대신 클라이 도구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클로드 코드에 새로운 클라이 도구를 줄 때는 보통 적절한 스킬도 함께 추가해주고 싶잖아요? 특정 클라이 도구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클로드 코드에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걸 하는 완벽한 방법이 바로 스킬입니다. 새로운 클라이를 설치할 때마다 GitHub이나 문서를 확인해서 이 도구를 위해 만들어진 스킬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퍼베이스는 바로 여기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구, 소퍼베이스 클라이입니다. 소퍼베이스 MCP가 아니라요. 낚시 같아서 죄송하지만 클라이 대 MCP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기 전에 스폰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체이스 A 플러스 안에 클로드 코드 마스터 클래스를 출시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기술 배경이 있든 없든 제로에서 AI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곳이 딱입니다. 설명란에 무료 체이스 AI 커뮤니티 링크도 있습니다. 무료 리소스가 엄청 많으니까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완벽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도구는 제 생각에 오늘 다루는 10개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바로 엔스로픽의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두겠지만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히 스킬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 스킬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성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스로픽이 이 스킬의 개선 사항에 대해 블로그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우선 제대로 작동하는 커스텀 스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이 나오기 전에는 좀 랜덤이었잖아요.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 아마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있습니다. 스킬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로 A/B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킬에 대해서도 A/B 테스트를 할 수 있죠. 현재 버전의 스킬이 실제로 수정하기 전 이전 버전보다 더 잘 작동하나요? 이전에는 감에 의존하거나 애매한 상태였죠.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클로드 코드를 개선하는 데 있어 극도로 중요합니다. 스킬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플러그인을 입력하면 플러그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킬 크리에이터를 검색하고 설치를 누르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스킬 크리에이터라고 표시될 겁니다. 설치하고 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 크리에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자연어로 클로드 코드야 스킬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새 스킬을 만들거나 현재 스킬을 평가해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만큼 쉽습니다. 다른 스킬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그냥 텍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엔스로픽의 기트허브에서 클로드 코드의 스킬 섹션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사실 프레임워크인데요. 클로드 코드를 위한 GSD, getSG 별도 T-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 위에 올라가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클로드 코드의 작동 방식을 바꿔줍니다.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스펙 기반 개발에 대한 가드레일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단계별, 기능별로 나누고 싶을 때 완벽합니다. 컨텍스트 부패 관리,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계획의 새로운 부분을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컨텍스트 윈도우를 사용하고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합니다. 윈도우의 후반부에 진입해서 출력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면 GSD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설치도 간단합니다. GitHub에서 GSD 또는 getDone을 검색하면 이 한 줄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모두 슬래시 명령어로 합니다. GSD new 프로젝트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은 플랜 모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꼼꼼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 보셨다면 아실 텐데 양질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클로드 코드와 300번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네 번째 도구는 요즘 제 클로드 코드 리서치 워크플로우의 핵심인데 노트 보켈램피 스킬 겸 클레이 도구입니다. 노트 보켈램을 클로드 코드에 연결해주는 도구죠. 노트 보켈램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공식 API가 없는데도 클로드 코드 터미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분석, 영상,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덱, 플래시카드, 팟캐스트 같은 산출물 생성까지. 이 도구 덕분에 거의 무료로 노트 보켈램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성비입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노트 보켈램 PA GitHub에 가서 명령어를 복사하고 터미널에 붙여넣어 의존성을 설치하면 됩니다. 의존성을 설치한 후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터미널에서 노트북룸을 실행하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팝업되면 노트 보켈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킬라이 도구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스킬을 추가해야 합니다. 스킬 설치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트 보켈램 스킬을 설치하면 클로드 코드에게 이 모든 것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 명령어는 이것들이지만 여러분은 그냥 자연어로 클로드 코드와 대화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트 보켈램에서 할 수 있는 건 터미널을 통해 클로드 코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꼭 스택에 추가하세요. 5번째 도구는 클로드 코드를 개인 비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완벽한데 바로 어브시디언입니다. 어브시디언은 텍스트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와 어브시디언의 사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개인 비서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마크다운 파일이 엄청 많죠. 일반적인 코딩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컨텍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문서와 마크다운 파일 형태로 방대하고 계속 쌓이는 컨텍스트가 있는 개인 비서 세계에서는 클로드 코드와 어브시디언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설치할 클라이도 없고 스킬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어브시디언을 다운로드하고 볼트로 지정할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서 터미널로 클로드 코드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폴더 이름이 말 그대로 더 볼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클로드 코드에게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 때 어브시디언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연결의 가치는 특정 사용 사례에 있습니다. 만능은 아닙니다. 6번째 도구는 배포 관리를 더 쉽게 해주는 버세 클라이입니다. 저는 배포할 때 버세를 즐겨 사용하는데 간단하고 무료 티어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클레를 설치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명령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에 대해서 클로드 코드에 버세 클을 설치해줘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제 패턴 아시죠? 클라이 도구를 추가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스킬이 필요합니다. 버셀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시면 사용 가능한 스킬이 엄청 많습니다. 꽤 흥미로운 것들도 있어요. 클릭하면 스킬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건 새로 나온 에이전트 루프와 함께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프로젝트를 변경할 때마다 계속 배포하신다면 버셀 클라이 스킬을 호출해서 배포 상태를 확인하는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도구는 클로드 코드의 브라우저 자동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웹에 나가서 실제로 뭔가를 하는 능력인데 아마존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는 것 같은 단순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플레이라이클라이로 합니다. 플레이라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도구로 매우 인기 있습니다. 브라우저 자동화와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하면서 정말 즐겼고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플레이라이클라이 기트허브에 가서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으면 의존성이 설치됩니다. 스킬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플레이라이클라이 인스톨 스킬즈 끝입니다. 설치 완료. 사용 사례와 데모에 대해서는 클로드 코드에서의 플레이라이트 딥다이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플레이라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 테스트나 폼 제출 테스트 같은 것들, 프로젝트나 앱을 변경할 때 수동으로 테스트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을 플레이라이트가 대신해줍니다. 다른 CLI 도구들처럼 자연어로 작업을 실행하면 됩니다. 딥다이브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플레이라이클쇼 명령어입니다. 이건 헤드리스로 실행 중이더라도 모든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각적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8번째 도구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플랫폼과 관련된 GitHub CLI입니다. GitHub CLI를 사용하면 GitHub에서 수동으로 하던 모든 것을 CLI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버셀 CLI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코딩부터 GitHub 푸시, 배포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자연어로 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로드 코드가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이 GitHub 페이지에 가면 운영 체제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일은 없을 겁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에이전트는 Git과 GitHub에 이미 능숙해서 이걸 완전히 활용하는데 스킬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스킬 크리에이터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도구만 설치하고 클로드 코드에게 자연어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 도구는 웹 스크래핑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이어크롤의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쉽습니다. 파이어크롤 크라이 도구를 검색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적절한 스킬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크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웹 스크래핑인데 가져오는 데이터가 AI 에이전트에 맞춤 제작되어 있습니다. 핵심 명령어는 4가지입니다. 스크레임, 크롤, 매프, 서치입니다. 웹 스크래핑이 처음이시라면 이 4가지 명령어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황에 맞는 명령어를 쓸 줄 아는 존재가 있죠. 바로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킬이 필요한 거고, 파이어크롤은 경쟁사 리서치, 문서 사이트 변경 모니터링, 소스 기반 심층 리서치 같은 표준 사용 사례도 제공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클로드 코드의 웹 검색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확실히 한 단계 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도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익스캘리드로 다이어그램 스킬입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만든 사람인 콜 레이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채널을 보셨을 겁니다. 이 분야의 대가 중 한 분이죠. 그의 작업도 좋아하지만 이 스킬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요. 클로드 코드에서 자연어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제 마지막 영상인 클로드 코드의 6단계를 보셨다면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수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부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서 시간을 엄청 절약했고 발표할 자료도 생겼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익스캘리드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수작업으로 하면 정말 고되지만 이 스킬이 그 모든 수작업을 없애줍니다. 익스캘리드로 다이어그램 스킬 기트허브에서 레포를 클론하고 프로젝트의 스킬 디렉토리에 복사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도구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는 클로드 코드에게 자연어로 말하면 됩니다.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사용법은 다이어그램을 프레젠테이션의 부가 요소로 사용하되 클로드 코드에게 지식의 디렉토리 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클로드 코드의 6단계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 전체를 정리한 거였고 그 정보를 전부 가져와서 각 단계를 차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플랜 모드에서 좀 주고받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도구를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랍니다. 콜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 탑10 리스트를 마칩니다. 최소 하나는 새로운 것이었고 하나는 여러분의 스택에 추가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능력이 늘어난다고 성능도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어딘가에 적절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찾고 있는 중간 지점이 있고 여러분을 그곳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체이스 AI 플러스도 꼭 확인해보세요.